전하를 띤 두 물체가 너무 멀지 않은, 그래도 전기력이 의미 없을 정도로 작게 작용하진 않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같이 있다고 할 때 그 사이에 전기력이 가해진다라고 하는데, 아주 당연한 얘기 또는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척력, 서로 간에 미는 힘을 작용을 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전하가 근처에 같이 있으면 둘 간에는 서로 간의 인력, 당기는 힘을 작용한다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두 물체가 각각 Q 쿨롱으로, Q1 쿨롱으로 대전된 물체였다라고 했을 때, Q1, Q2 쿨롱으로 대전된 물체였다라고 할 때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하 중심으로부터의 전하 중심까지의 서로 간의 거리가 R 미터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면은 밀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서로 당길 거지만, 어쨌든 그럴 때의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을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쿨롱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Q1, Q2 쿨롱짜리 물체가 서로 간에 R미터만큼 떨어져 있으면 KR제곱분의 Q1, Q2 뉴턴의 힘으로 서로를 밀거나 당긴다. 밀 때랑 당길 때 공식이 바뀌는 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K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쿨롱 상수라고 하고, 지금 여기다가는 뉴턴 단위를 써놨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공식은 이와 같은 모양을 띠게 될 거고요. 쿨롱 상수를 9 곱하기 10의 9제곱 또는 8.99 거의 9죠. 곱하기 10의 9제곱을 쓰면서 R 값을 미터 단위로서 거리를 재고 두 물체의 전하를 각각 쿨롱 단위로 쓰게 되면은 요 상수값이 9 곱하기 10의 9제곱을 사용했을 때 뉴턴 단위가 나온다라고 그 힘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쿨롱 상수를 K로 쓰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쿨롱 상수를 K라고 쓰는 대신에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요거 그냥 쿨롱 상수를 좀 복잡하게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4는 그야말로 4고요. 파이는 3.14고요. 엡실론 제로라는 것이 진공에서의 유전율인데, 진공에서의 유전율 그냥 그런 상수값이 있어서 이렇게 쓰면 나중에 좀 다르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특정 위치에 가는 형성하는 전기장이나 다른 물체에 가는 전기력을 구할 때 조금 더 계산이 편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쿨롱 상수 K라고 쓰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쓰든 별 상관없겠어요. 이렇게 나타난 쿨롱 힘은 지금 Q1 쿨롱 단위, Q2 쿨롱 단위, K값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제곱 쓰고 미터 단위의 R 값에 대해서 이런 힘이 도대체 각각의 물체 뭐 A, B 뭐 이런 대전체에 어떤 식으로 가해지느냐라고 그랬을 때, 이런 크기의 힘 F라는 크기였다라고 그랬을 때, 이거 둘이 저런 힘을 서로 나눠 가지려면은 A가 B에게 예를 들어 민다면 2분의 F, B가 A에게 민다면 2분의 F, 우리끼리 작용하는 힘이 F 크기인데 내가 너도 밀고 너도 나를 밀고 뭐 이렇게 하지 되다 보니까 힘의 크기는 반반씩 나누냐 아니면은 1대 3, 뭐 10대 9 미세하게 좀 차이 나게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 없고, 둘의 전하가 얼마든지 얼마만큼 차이 나든지 전혀 상관없이 전하량의 크기가 1쿨롱 100쿨롱이든 1쿨롱 1쿨롱이든 1쿨롱 10억 쿨롱이든 어쨌든 두 물체 간에는 서로 똑같은 힘의 크기로 내가 너를 밀고 네가 나를 밀고 뭐 이렇게 해줄 텐데, 그 공통 크기의 힘이 바로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물리 과목을 좀 소홀히 했다 또는 내용을 깊이 보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힘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A가 B에게 가는 전기력, B가 A에게 동시에 같은 이유로 가는 전기력,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을 건데
그 같은 크기의 힘이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쓰자는 겁니다. 이 쿨롱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띤 두 물체 간에는 전기력을 쿨롱 법칙에 따른 힘을 받게 되는데 제3의 물체 Q3 쿨롱 뭐 요거는 음전하 띄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또 적당한 거리에 새로 또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물체 전하를 띠는 또 다른 입자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할 때에는 그 등장하는 개수마다 총 개수에 대해서 일일이 두 개씩 짝을 지어준 다음에 지금 세 개가 있을 때는 A, B끼리 AC, BC끼리 가하는 힘 해서 세 개의 전기력이 나올 텐데 이것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연산을 해준다면 되겠습니다. 책에도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내가 너한테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또 B가 A한테 또 미는 힘, 당기는 힘 뭐 이런 거 작용하면 그 힘들 사이에 뭔가 교란이 일어나겠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로 둘 사이의 거리 뭐 R 프라임 재주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 전했다면은 이번에 나는 너를 당길 거고 너도 나를 같은 크기로 나름 새로운 크기로 당길 거고 그러면 A는 최종적으로 받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이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도 직선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특정 물체 대전체가 다른 물체들로부터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는 힘이 단순히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2차원 내지는 3차원 상의 여러 물체들이 있을 때에는 그 힘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해지는지가 상당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 물체가 가하는 힘이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G 방향 기준으로 각각 힘을 특정 방향에 대해서 분해를 했을 때 세 개의 축 방향에 대해서 따로따로 또 나눠서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차원이 높아짐에 따라서 계산 공식 또는 문제의 풀이 과정이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나오게 돼요. 그러는데 어쨌든 모든 것의 기본은 두 물체 사이의 최단거리, 직선거리 상에서 그걸 R이라고 봤을 때 쿨롱 법칙을 적용해서 두 물체씩 짝을 지었을 때, 두 개의 대전체씩 짝을 지었을 때 독립적으로 힘들이 각각 다 가해진 다음 최종적으로 물체가 받는 R자 전기력은 그것들 다 합성하면 된다라고 푼다는 거. 요게 기본이라는 거 또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